시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살신성 인하는 시골경찰 리턴즈 순경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1부터 이어진 시골경찰만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다수의 예능을 통해 검증된 김용만, 김성주, 안정환, 정영돈 4명의 멤버들과 결합되어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처럼 월요일 저녁 예능에 소리 없는 강자로 꾸준히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담을 잘 살리며 깨알 예능감까지 돋보이는 정영돈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최근에는 경찰의 무난 순찰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주와 정영돈은 이 주민들을 돌아본 뒤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무난 순찰에 나섰습니다. 순찰차로 이동 중 정영돈은 아버지, 무난 순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영돈은 저는 이 무난 순찰이 감사하더라 라고 말하며 이어 아버지가 이틀간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런 시골에 사시는데 다급한 마음에 인근 파출소에 연락했어요 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한테 5분 뒤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계신다고 했어요. 전화기가 고장나서 전화를 못했다더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정영돈은 경찰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순찰에 나선 박형준 경장은 방금 정영돈 순경처럼 연락이 안 되는데 가족이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 일일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영돈은 이런 무난 순찰을 꼭 해야겠구나 생각했다라며 재차 경찰을 향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영돈이 말한 것처럼 현재 정영돈의 부친은 지난 2022년 2월 정영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의 관계가 각별했던 정영돈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걱정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정영돈은 방송을 통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생명마저 위독해진 어머니에게 애끓는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영돈의 모친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도 고혈압으로 고생하며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지난해 방송을 하는 도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응급조치가 잘 돼 다시 심장이 뛰고 지금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도 녹화 중이어서 다 못 잡고 내려가는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방송된 뭉쳐야 뜬다에서도 투병 중인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패키지 여행을 포기한 사연을 고백했었습니다. 당시 정영돈은 어머니 수술 동의서에만 10번 이상의 서명을 하며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은 병원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신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어머니 사진을 찾아봤어요. 휴대폰에 아이들의 사진은 몇천 장이 있는데 어머니 사진은 단 2장밖에 없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같은 해 9월 뭉쳐야 뜬다에서는 프라하에 다시 온다면 어떤 사람과 오고 싶냐는 질문에 다른 멤버들은 하나같이 아내와 같이 오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영돈은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함께 여행 오고 싶다. 어머니가 투병 중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어머니도 여자인데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영돈은 하늘로 날릴 풍등에 어머니의 퇴유를 빌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글을 풍등에 적은 뒤 오랜 기간 병상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셔서 지금도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서 이제 다 끝났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가 의식도 없고 아무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여보 나왔어 하니까 누나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남편 목소리를 듣고 우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남자에서 그는 과거의 엄마를 만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주제로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남겼고 이는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한참 무언가를 끄적이던 그는 엄마에게 할 말을 쓰고 있었는데 하겠습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요. 길어요. 40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세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대 중반부터 관절 쪽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고 70대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정형돈은 감정을 억누른 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그는 말을 마치고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전화번호를 없애지 못한 사연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4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말씀을 못하세요. 자식들을 못 알아보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엄마 전화번호를 끊지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끊는 순간 다시는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 될까봐 못했어요. 언젠가는 엄마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있어요. 모친상을 당한 이후 정형돈은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저도 5일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머니 보고 소식을 안 했어요. 가시는 길만이라도 가족끼리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또 소식을 듣고 오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그 먼 길을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치 있게는 살았나 보다 싶었어요. 조문객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 얘기도 하면서 슬픈 감정도 희석하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오은영 박사의 얼굴에도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겼습니다. 정형돈이 개그맨의 꿈을 이루는 과정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그는 눈물만 쏟아내야 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한 S전자를 그만뒀다고 말하자 그의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이 우수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에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공락금 면제를 위해 부끄러움 대신 제일 먼저 손을 들 정도로 철든 면모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학한 공고에서 이후 S전자로 바로 취업했지만 개그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족의 의료보험 혜택 역시 동시에 해제됐고 부모님의 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니가 감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셨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피가 멈출 때까지 싸매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고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정형돈은 결국 개그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개그맨으로서의 생활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회사를 다닐 때 받던 월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이 문제였습니다. 개그맨 되고 첫 주급이 14만 5천 원이었어요. 한 달에 60만 원이 안 돼요. 방값이 25만 원이었어요. 방값을 내고 나면 한 30만 원으로 출퇴근해야 했어요. 다행히 이후 정형돈은 대한민국 예능 최정상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전신인 무모한 도전 시절부터 10년 넘게 함께하며 선배 개그맨 출신 예능인들이 걸어온 단계를 차근차근 지나오며 꾸준히 성장해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고 쌍둥이 딸들도 낳게 되죠. 쌍둥이도 출산하고 SNS에 알콩달콩한 모습도 올리며 정형돈과 아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형돈이 앓고 있던 불안장애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당했던 정형돈은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생겨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증세가 악화되어 녹화 중 공황 발작까지 일으킨 것이죠. 정형돈은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결정했습니다.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건강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죠. 다시 돌아왔지만 원태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도전인 셈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밝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웃는 얼굴의 그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